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과정 이재환입니다. 저는 2017년에 처음 발표된 사이클겐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클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은 겐을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겐에 대한 설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상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영상에 사용된 슬라이드는 사이클겐의 저자이신 박태성님이 만드신 자료를 기반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클겐은 각기 다른 도메인의 이미지 데이터셋 2개가 있을 때 첫 번째 도메인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다른 도메인의 스타일로 변환하여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웃풋 이미지는 사이클겐을 사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말과 얼룩말 데이터가 있을 때 말을 인풋으로 주어 얼룩말 스타일로 변환하여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름과 겨울 풍경 사진에 대한 데이터셋이 존재할 때 여름 풍경을 찍어 겨울에 찍은 것처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얼굴을 라면으로도 변환할 수 있죠. 사이클겐은 동일한 모델로 이 작업들을 반대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예시들과 반대 방향인 얼룩말을 말로, 겨울을 여름으로, 결과가 좋진 않지만 라면을 사람 얼굴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이클겐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픽스2픽스와 겐은 사이클겐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2픽스는 사이클겐을 발표한 연구실 소속인 이솔라님께서 먼저 발표한 모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픽셀을 다른 픽셀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앞부분을 찍은 데이터가 있고 그 사진들에 대해서 픽셀별로 창문, 문, 벽 같은 거를 사람이 라벨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픽스2픽스를 통해 라벨링한 데이터만 가지고 실제 건물 앞부분과 흡사한 이미지를 제네레이터라는 친구를 통해 생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라지 G가 제네레이터에서 이 라벨링한 데이터를 이렇게 진짜 사진처럼 만드는 거죠. 이 경우 로스는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 간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픽셀마다 진짜 이미지 y 픽셀 값에서 가짜 이미지 픽셀 값을 뺀 값을 절대값을 취해서 모든 픽셀을 다 더해준 거죠. 하지만 이 로스 함수만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요. 뭔가 뿌옇게 보이는 이미지가 결과로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라벨만 보았을 때 이 파란색 벽이 나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흰색 벽돌로 되어 있는지 황토색 흙벽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네레이터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 어느 것을 택해도 로스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중간에 애매한 값을 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아도 뭔가 애매하고 진짜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이미지를 제네레이팅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을 컬러링하는 문제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네레이터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색가 어떤 색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애매한 로스가 너무 커지지 않는 색을 택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미지에 비해서 채도가 떨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보면 어떤 게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지 구분할 수 있죠. 사람이 봐도 구분할 수 없을 만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픽스2픽스 연구팀은 이안 구펠로우가 14년도에 발표한 겐의 로스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겐로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겐이라는 모델을 통해 제네레이터가 흑백 사진을 진짜 실사 이미지 같은 그런 컬러링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겐에서는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지를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라지 D라는 친구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제네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이미지라고 판단할 만큼 진짜 존재하는 듯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진위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여 서로 G와 D가 경쟁하면서 제네레이터는 점점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온 이미지에 대해 인풋이 가짜일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를 정리하면 로스 함수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을 가진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G는 이 식을 최소화해야 하고 D는 이 식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식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D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이 식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D의 인풋으로 Z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온다면 D는 해당 이미지가 가짜일 확률을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값으로 0 이상, 1 이하의 확률값을 주게 되죠. 어떤 이미지, G of X라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항에선 이게 로그의 인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그 함수의 인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이니 그래프를 보면 1에서 최대값 0을 가지게 되죠. 즉 D of G of X가 1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D의 인풋으로 G of X, 즉 가짜 이미지가 들어갔는데요. D가 이것을 1이라고 판단하였으니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D가 가짜라고 판단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의 인수가 1이면 최대값 0을 가지니 dy가 0이 되어야 합니다. dy라는 것은 D가 진짜 이미지인 y를 받았을 때 가짜일 확률이 0이라는 말과 같으므로 첫 번째 항과 합쳐서 정리해보면 D에게 진짜 이미지를 주면 진짜라고 말하도록 하고 가짜 이미지를 주면 가짜라고 판단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반면 G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G는 이 첫 번째 항에만 존재하는데요. G는 이 식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을 최소화하면 되겠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그의 인수가 0에 가까워질수록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D of G of X를 0에 만든다는 거죠. 즉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D의 인풋으로 주었을 때 D가 진짜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라. 즉 D가 판단했을 때 진짜로 판단할 만큼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겐의 손실함수를 픽스2픽스에 적용하였습니다. 두 이미지의 차이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인간이 봤을 때 어떤 게 진짜 이미지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겐로스를 추가한 이미지를 가지고 겐로스를 추가한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니 뿌옇게 보이지도 않고 이제 어떤 게 제네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두 개 모델의 로스 함수 개념에 대해서 마스터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사이클겐 로스 함수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겐 로스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픽스2픽스의 데이터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픽스2픽스에서 적용한 데이터들은 항상 흑백과 컬러 혹은 실사 이미지와 그것이 라벨링된 데이터처럼 항상 페어 이미지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페어 이미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 하지만 모든 그림에 대해서 사진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느냐? 사이클겐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로스 함수를 더합니다. 먼저 겐에서 사용된 겐 로스를 사용합니다. 겐 로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도 제네레이터가 똑같은 이미지만 생성하는 모드 콜랩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스 함수 자체가 실제 이미지 같이 생기기만 하면 되니 인풋 이미지와 관계없이 실제 이미지 같은 진짜 실사 이미지 같은 그런 똑같은 이미지만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겐은 로스 함수 하나를 추가합니다. 바로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고 바꾼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바꾸었을 때 이게 원본과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는 내용의 로스입니다. 네, 수식으로 보면 첫 번째 항은 겐 로스이고 두 번째 로스는 픽스2픽스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새로 나온 F는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는 새로운 제네레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G of X는 그림을 사진으로 바꾼 이미지이고 이것을 인풋으로 F가 받으니까 다시 바꾼 이미지를 원래 도메인인 그림으로 복원한다. 그래서 이 복원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입니다. 이걸 저는 사이클 로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간의 로스는 그림을 기준으로 진짜 같은 사진으로 바꾸고 다시 원래 도메인인 그림으로 복원한 뒤 이것의 원본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두 개의 항과 사진을 기준으로 진짜 같은 그림으로 바꾸고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복원한 뒤 그것의 이미지 차이를 계산한 두 개의 로스항을 합쳐 4개의 로스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로스를 다 적용한 결과 페어 이미지 없이도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는데 다 성공하였죠. 그럼 굳이 이 4가지의 로스가 다 필요할까요? 사이클겐 연구팀은 로스 중 일부만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셋은 시티스케이프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시티스케이프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첫 번째는 진짜 블랙박스 풍경 데이터이고 다른 데이터는 이 블랙박스 데이터를 사람이 차, 나무, 도로처럼 직접 라벨링한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겐로스 빼고 사이클 로스만 적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겐로스만 적용하여 생성한 모델인데요. 겐로스는 좀 그럴듯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풋은 다른데 아웃풋이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좀 모드 콜aps가 일어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겐 로스의 앞에만 적용하느냐, 앞에 두 항을 적용했냐, 그리고 뒤에 두 항을 적용했냐, 그거를 통해 이 로스 함수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네, 마지막 4개의 로스항을 모두 다 적용한 사이클겐으로부터 생성한 이미지가 답지, 진짜 답지와 가장 비슷한 좋은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네, 도메인을 변환한 이미지를 원래 도메인으로 다시 복원한 이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데이터는 GTA 게임의 스크린샷 데이터와 실제 도로를 사진 찍은 데이터셋입니다. 네, 여기서는 GTA 게임의 스크린샷을 진짜 도로처럼 변환하였습니다. 네, 잘 변환이 되었죠? 네, 이 도로로 변환된 GTA 스크린샷을 다시 GTA 스크린샷 도메인으로 복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네, 정말 인풋하고 흡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이클 로스가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논문에서 소개된 사이클겐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좀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추가한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많은 영향을 주는 제네레이터의 아키텍처입니다. 픽스2픽스의 제네레이터의 경우 유넷을 사용하였는데요. 유넷은 스킵 커넥션을 연결해서 처음 디테일이 마지막 레이어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디테일을 살렸죠. 하지만 이는 사진과 그림같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도메인에 대해서는 스킵 커넥션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뎁스가 얕아 생성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클겐에서는 레지넷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레지디얼 블럭을 통해서 디테일을 살리면서 모델의 뎁스 또한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모델의 상세 아키텍처는 다음 영상에서 소스 코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겐에 대한 로스 함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겐 로스가 갖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로 인하여 리스트 스퀘어드 겐 로스를 사용한 것인데요. 제네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인 데이터 하나를 생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짜 이미지 분포가 실제 데이터 분포와 거리가 멀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해당 모델에서는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겐이라는 모델 자체가 최대한 진짜 이미지 분포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래 위치한 이 LS겐 로스를 통해서 진짜 데이터 분포로부터 거리가 멀면 가깝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로그 dy of y 이 겐 로스가 이렇게 1을 빼고 제곱하고 제곱한 그런 LS겐 형태로 바꾼 로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추가적인 로스인 아이덴티티 로스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원래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의 차이인 에런 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였는데요. 겐 로스로는 진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에런 로스를 통해서 디테일을 살린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사이클 로스 이외에 새로운 에런 로스인 아이덴티티 로스를 추가함으로써 더 디테일이 살아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을 얼룩말로 바꾸고 이 변환한 얼룩말을 다시 말로 복원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의 차이가 사이클 로스였다면 아이덴티티 로스는 인풋을 얼룩말로 바꾼 제네레이터, 즉 여기선 F에게 인풋으로 그냥 말을 주면 네. 제네레이터에게 인풋을 얼룩말로 바꾸는 그런 제네레이터에게 인풋으로 얼룩말을 주게 되면 얼마나 똑같은 얼룩말이 나올 것이냐, 이 두 이미지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 아이덴티티 로스입니다. 네, 두 번째 열은 아이덴티티 로스를 포함하지 않은 기존 4개의 로스 항을 가진 사이클겐이고요. 세 번째 열은 아이덴티티 로스를 추가한 추가하여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덴티티 로스를 추가한 이미지들이 그렇지 않은 이미지보다 더 진짜 이미지와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버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플레이 버퍼인데요. 사실 걔는 실험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색깔은 각기 다른 색깔은 서로 다른 샘플인데요. 파란색 샘플을 기준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파란색 샘플에 대해 대체적으로 진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랜덤 시드만 다르게 한 오른쪽 그래프에선 파란색 샘플에 대해 대체적으로 가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여러 개 생성해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사이클겐에선 리플레이 버퍼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전에 제너레이터가 생성했던 이미지 히스토리를 일정 개수만큼 저장해 놓고 그거를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보여줌으로써 전에 봤던 것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버퍼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이클겐이 항상 좋은 이미지만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케이스들은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사과를 오렌지로 바꾸는데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색깔은 오렌지 색깔로 잘 바뀌었지만 모양은 사과 모양과 똑같죠. 뭐 고양이를 강아지로 바꾸는 부분에서도 뭐 털을 넣고 뭐 그런 부분에서 잘 바뀌지 않았죠. 네, 이렇게 사이클겐은 모양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셋에 따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을 얼룩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람도 얼룩이 생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데이터셋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데이터셋에는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이 딱 한 장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터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상태로 변환하다 보니 사람에게도 얼룩을 씌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이클겐은 페어가 아닌 A 도메인 이미지를 B 도메인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모델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클겐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